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68페이지 가니까 일단 하기 전에요. 거기 169페이지 상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일단 보고 한번 써봐요.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계약은 뭐예요? 자, 청약과 승낙의 어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죠. 그러면 갑은 뭐예요? 집 한 채를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뭐예요? 을한테 이전 등기, 을은 뭐예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 계약 밑에다가 이제부터 여기 이렇게 법률 요건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요거는 이제 법률 사실. 자, 요거는 법률 효과라고 한번 써보고. 자, 법률 요건 밑에는 이렇게 두 개를 써봐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법률 행위. 자, 법률 규정. 이제 다 썼습니다.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툴을 좀 마련해봐요. 그러면 사이사이에다 우리가 이제 메꿔보자고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 계약,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제 약간 사이에다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보죠. 빨간 걸로. 한번 봐봐요. 자, 일단 가장 틀을 마련할 건 읽어봐요.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반드시 잡아야 돼. 계약은 법률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이죠.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어선 표시죠. 어사 표시네. 어사 표시. 자, 청약과 승낙은 어사 표시로서 법률 사실이 되는 거네. 근데 여기 이제 요렇게 살펴놓고 요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짝짝 동그라미 쳐놔봐요. 요가 뭐예요? 그러면 어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그때요. X죠. 법률 사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결론적으로 법률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자, 눈 뜨고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한번 붙여봐요. 물음표. 자, 그러면 개념을 우리 확실히 잡고 가야 돼. 먼저 것서. 자, 법률 사실이 뭘까요? 이거죠. 그러면 요거는 눈 뜨고 외워야 돼. 봐봐요. 법률 사실이란 요거죠.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법률 사실 몇 개가 뭉치죠?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어사 표시가 뭉치면 뭐가 돼요? 계약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 가로 열고 여기에다 원인이라고 써요. 원인. 이거는 결과라고 써요. 결과. 그러면 이제 살이 붙여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 뜨고 외운다면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가 돼요? 법률 효과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법률 효과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네.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사이즈도 몰라요. 그래서 요거 요 밑에다 시옷이라고 써요. 그러면 시옷은 법률 사실. 자, 이형은 법률 요건. 그 다음에 히읗은 법률 효과라는 겁니다. 시옷 다음에 이형이고 이형 다음에 히읗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은 여기에다 는 해놓고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라고 딱 써놔봐요. 이제 살을 좀 묻혀나가네, 이제.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네. 무슨 표시가 필요하죠? 어사 표시. 그럼 법률행위란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가 되죠?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어사 표시. 요거는 어사 표시에 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이제 써요. 민법 186조네. 186조는 등기하라 이렇게 놨어요. 물권 변동은 등기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되겠네요. 자, 법률 규정은 민법 187조 사유로서 이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요 틀이 이제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맨날 써놓지 말고요. 써놓지 말고. 누가 그러대요? 24일날, 자꾸 24일날 이야기한 건 제가 수업을 하고, 10시 반 수업 끝나서 합격자 모임이 합격생 15명이 왔어요. 송년회로서. 근데, 민법 선생님이 그랬대요. 민법 선생님, 뭐라고 그랬대요? 수업만 들으래요. 수업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80점 이상이 나온다. 안 그래요. 안 그래. 자기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수업만 듣다고 된다면 다 합격하지 뭐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이걸 고착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완전.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본다. 계약은 읽어봐요. 법률 요건.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그때 X. 계약은 법률 요건이야. 계약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청약과 승낙. 여기에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러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과 승낙은 읽어봐요. 법률 사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그때 X. 법률 사실.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읽어봐요. 원인. 법률 요건은 결과가 돼. 결과 중에서 요거 물건 변동이죠. 물건 변동이 이제 정리해야 돼. 물건 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인. 여기에 이제 득실 변경이라는 거야. 득실 변경. 득실 변경. 그래서 득이 뭐예요? 읽어봐요. 취득. 요거는 변경, 그 다음에 소멸. 그래서 물건 변동, 득실 변경.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행위는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행위와 물건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묘하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법상 등기사항에 뭐가 있었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민법 몇 조죠? 186조. 아까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187조는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는 요하지 않아요.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187조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일까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일까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네. 아까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충분히 그러면 뭐예요? 6조와 7조의 관계는 무슨 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머지는 이해하세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상속은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그러면 187조는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네. 그럼 물건 변동 시점은 상속은 아버지 사망 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머지는 이해해요. 경매는 어디에서요? 법원.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경매는 몇 조?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경매는 그러면 물건 변동 시점이 언제일까요? 경락대금 완납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86조와 7조의 관계를 우리 한번 나눠보자고. 그럼 168페이지로 가봐요. 자, 168페이지 가니까 가로 1번 법률행위 생강펜 딱 쳐놓고 그럼 법률행위 그러면 밑에다 186조 선생님 저기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민법 186조 줄 한번 딱 꺼놓으면 되겠네요.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186조 조문이죠. 그럼 오른쪽 가서 169페이지 가봐요. 이번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몇 조죠? 187조 사유가 되네. 그래서 가로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2번은 공영징수. 3번은 판결. 자, 그럼 판결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지적 파트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봐봐요.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또 다 까먹었다.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자, 이행 판결은 뭐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자, 그러면 저기 읽어 볼래요? 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흙탕물도 잠시 두면 뭘로?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렇죠? 우리 막걸리 갖다 보실까요?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막걸리도 내버려두면 어때요?
저절로 맑아지죠. 그러니까 막걸리가 이렇게 있다. 막걸리가 있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흔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 밑에 깔린 거 뭐예요? 살짝 뭐예요? 살짝 따라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거 흔들어서 먹으면 뭐예요?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뭐예요? 요 위에 것만 먹으면 어때요? 정신이 조금 뭐예요? 사고가 좀 뭐예요? 머리가 덜 아프죠. 아마 흙탕물도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져요. 본문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생각도 잠시 해야 돼. 자기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저절로 맑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이것도 2주 동안 해왔어요. 뭐라는 거예요? 써놓고 다니면서.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강의할 때 어떤 멘트를 써줘야 되느냐. 그래서 뭐예요? 흙탕물도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럼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무슨 판결이 있느냐?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은 봐봐. 왜 이행 판결을 날릴까요?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날리잖아. 이미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6조로 빠진다라는 거야. 아마 확인 판결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무효 유효를 확인해 주거든. 아마 확인 판결은 몇 조다? 186조 판결로 가겠죠. 근데 형성 판결은 법원이 권리를 형성해줘.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 판결이야. 그럼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을 지칭해요. 그러면 거기 판결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가봐요. 자, 그러면 끝에 가서 두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 찾아봐요. 그러면 형성 판결 형광펜 쳐놓고 공인물 분할 판결 형광펜 딱 쳐놓으라고.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빠진다? 187조 판결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형광펜을 딱 꺼놓고 봐봐요. 그러면 자 26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자 봐봐요. 민법 문제예요. 다음 중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공인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조심해야 돼.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을 지칭해. 자, 그러면 우리 15회 때 타임머신 타고 시험장으로 갑시다. 가장 어려운 거네. 그러면 자 이행 판결 몇 조로 가요?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 186조.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X에 의해. X. 그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하기 전에도 잠시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짜릿함을 느껴요. 짜릿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냥 보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네.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니까 생각을 해두면 까먹는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야.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만을 지칭해.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4번에 뭐가 나와요? 가로 4번에 뭐가 나와요? 경매. 가로 5번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자 가로 4번에 이제 경매 옆에다가 그 여백이 많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봐요. 자 뭐라고 하나 쓰냐면 올해 넘어가기 전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건의 소멸이라고 써봐요. 물건의 소멸.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는 6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멸 자, 물건의 소멸 사유 이렇게 해서 자 앞으로 두 개 잘라서 이제 숙지하자고. 읽어봐요. 써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월. 이게 제일 적당한 포맷입니다. 멸포, 소공, 험월. 그러면 이제 육형시를 적어봅시다. 멸실, 포기, 소멸시효,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혼동, 멀수. 민법에서 혼동은 항상 독자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80% 이상 육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멀수. 이게 작년 28회 때 유치권과 관련돼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해가지고 3개 지문이 유입이 됐고요. 멸포, 소공, 혼멀. 자꾸 숙지하라고. 멸포, 소공, 혼멀. 멸이 뭐라고요?
멸실, 그 다음에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자, 여기 옆에다가 이제 다른 색깔로 좀 써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포기는 법률 행위가 돼.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소멸시효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하면 공용징수 법률 규정, 혼동 법률 규정, 몰수 법률 규정.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쓰면서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자, 그러면 자 봐봐. 한번 이제 감각이 익혀졌는지 봐봐요. 읽어볼래? 그러니까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그렇죠? 187조 사유가 되네. 읽어봐요. 186조. 읽어봐요. 187조. 187조 사유. 187조 사유. 187조 사유.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의 소멸 중에서 등기의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 포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는 아까 뭐예요?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죠. 법률 규정이한 물건 변동.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이걸 왜 가르쳐주는? 이걸 알으라는 의미에서 법률 규정,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러면 멸실은 뭐예요?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건물이 전부 멸실했어요. 건물 멸실했죠? 그럼 법률 규정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가장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탄생하죠. 자,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물건의 소멸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뭐예요?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야. 올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물건의 소멸 사유 6개는 한번 숙제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다 옆에다가 이제 좀 더 살을 붙인다면 이렇게 써놔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써놓고 요 밑에다 이렇게 또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유죄포. 이렇게 해서 유죄포. 그러면 요거는 유언, 유증. 포기.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이번 달 유죄포, 요거는 한번 숙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봐봐요. 자, 취소는 상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해제. 해제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면 저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바로 안 나와.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꼭 숙지해야 돼. 자, 이제 자, 읽어봐요. 유죄포.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그냥 집에 가셔서 좀 뭐예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냥 합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읽어봐요. 멸실, 법률 규정. 포기, 법률 행위. 소멸시효, 법률 규정. 공용징수, 법률 규정. 혼동은 법률 규정. 몰수는 법률 규정이 되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죄포. 이렇게 좀 제발 좀 빌어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해야 돼. 요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쉬어가면서 마무리해보자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합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합격. 그러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봐요. 유죄포. 그러면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물건의 소멸사유 몇 개? 6개. 멸포, 소공, 혼몰. 여기서 성격이 다른 거 뭐예요? 포기.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딱 보면 청약과 승낙은 읽어봐요. 우선 표시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계약은 법률 요건, 요거는 원인, 효과는 결과가 돼요. 자, 법률 행위는 법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하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 그럼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기준은 뭐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가요? 187조. 있으면 186조로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부정성. 부정성이 뭐예요? 그렇죠. 잘하네요. 근데 뭐 입모양만 봐도 알아요. 그럼 부정성은 186조로 갈까요? 7조로 갈까요? 187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거든. 그럼 부정성은 등기에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부정성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부정성이 186조 7조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성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하기는 나머지는 이번 달 고사에 안 해도 돼. 그렇게 윤곽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자, 오른쪽 171페이지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에다가 형광펜 닦아놔봐요. 관계 있는 등기상.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앞으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자 동그라미 잖아요. 보. 자, 뒤에 설. 자, 첫 자를 따요.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요 6단계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러면 자 1번과 관련돼서 이제 개념이야. 개념. 1번은 보전입니다. 보전은 별표를 5개를 해놓으세요. 보전은 늘 출제가 돼. 소유권.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171페이지 1번의 보전. 자, 소유권의 최초의 등기. 다시 한 번 더 써봐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자, 각구를 최초로 계산하는 등기. 이게 뭐라고 그러냐? 보전이라고 그래. 보전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각구는 무슨 건이? 소유권이죠.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그러면 보전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그래서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보전이거든. 그래서 보전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라는 거네. 설정. 자, 두 번째 설정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 가로 열고 다시 써봐요.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아까 했잖아요. 여기에다 줄 쳐놓고 제한물건이라고 써놓으라고.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이렇게 해서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래서 제한물건을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자, 설정적 승계다라고 딱 써놔요. 설정적 승계. 그래서 제한물건 뒤에는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래서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요 설정이 진짜 뼈 아픈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민법 교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이거예요. 교수님 설정이 뭐예요? 그랬더니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지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사 논문도 못 쓰고 있잖아. 민법 선생한테 찍혀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석사도 수업 들을 때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리포트를 가면 오타 하나가 나오면 잡아 죽이니 죽이니. 옆에 변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서울 변협회장님이 계셨어요. 참아 왜 나도 참고 있잖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참아. 그래서 참아. 그게 이제 김성기 변호사거든. 그래서 김성기 변호사가 맨날 저보고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찍혔어요. 완전. 그래서 지금 논문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설정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이 개념을 잡아놓으면서 앞으로 이제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한테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봐봐요.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서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고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돼. 그러니까 저도 6개월 동안 헷갈려.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누가 건자고 누가 설정자인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자 설정자가 헷갈리면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답이 반대로 나와버려요. 반대로 나와버린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A가 B한테 설정을 했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잖아. 집이 어디로 왔어요? 이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점이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가 되죠. 이 사람은 세입자의 주인이에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그래요. 우리 전세권에서 문제를 풀 때 전세권자를 세입자로 풀고 읽고 전세권 설정자를 주인으로 풀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문제가 줄줄줄줄줄 풀려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B라는 세입자는 그러면 A를 배척하고 뭐예요? 이 집을 소유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타주 점유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올해 이제 2.5점짜리 봐봐요. 전세권 설정자는 타주 점유자다. 어때? X. 전세권 설정자가 타주 점유자가 아니라 누가 타주 점유자다? 전세권자가. 이게.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머릿속에 고착화 안 되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28회대로 가볼까요? 28회대로. 다음 중 전세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요? X죠. 전세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가 아니라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가 돼. 다음 중 우리 28회 때 민법 1번 문제가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전세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무슨 성계예요? 설정적 성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정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무슨 이해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한다. 그럼 본인이 시험장에 가려면 이제 설정이라는 단어.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자,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닭도리탕. 읽어봐요. 이게 닭이라는 뜻이야. 닭. 이게 도리가 일본말로 닭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뭐에 닭닭탕이라고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 닭볶음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만약 시험 문제 나왔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소유권 설정 등기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 자, 설정 등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앞에 소유권이고 뒤에는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거든.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가 없어. 고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설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하는 것? 창설하는 것. 자, 그러면 3번은 우리 이제 가보죠. 3번에 뭐가 나와요? 이전. 이전은 뭐예요? 주체. 자,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벌써 이전이라는 단어가 바뀌면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가 변동했다는 거야. 주체. 그러면서 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인이 바뀌었다는. 인이라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는 거야. 자연인 법인이 바뀌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전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어. 벌써 그러면 이전은 이거는 주체가 바뀌었구나. 이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바뀐 거구나. 요 전세권은 세입자가 뭐예요? 다시 제3자한테 넘겨준 거구나. 주체의 변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주등기네. 자, 전세권이 붙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이전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거는 주체의 변동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죠. 자,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경. 요즘 저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학원에 원장님이 선배님인데 입 좀 크게 벌리라고 그래서 크게 벌리고 있어요. 변경은 객체의 변경. 그렇죠? 이거는 권리 내용 변동. 권리 내용 변동. 권리가 내용이 변동되면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변경 등기. 자, 4번에 이제 5번이네요. 5번은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시험에 매년 출제돼. 처분의 제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야. 3개짜리. 자, 3개짜리. 처분의 제한은. 그러면 처분의 제한 열고 처분의 제한은 함부로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 계약 X. 자, 특약 X. 자, 법률의 규정.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럼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대표 선수를 2개를 딱 적어놔요. 가압류, 가처분.
아마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프린트 가지고 정리했으니까 가압류는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그 옆에다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앞으로 이제 책을 읽을 때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요. 가처분은 뭐예요? 검전 이해의 권리야. 검전 이해의 권리.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력을 꿔줘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안 갚아요? 안 갚죠. 그때는 뭐예요?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가처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봐봐요. 처분 제한은 계약으로 정할 수 없고 특약으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뭐 있어야 돼? 법률 규정. 그럼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는 그러면 봐봐요. 벌써 봐봐요.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빨리빨리 축제해놓고 활용해 먹는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어때요? X죠. 벌써 이제 고착화된 사람은 봐봐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X죠. 여기 봐봐요. 가압류는 읽어봐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고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소멸. 그렇죠. 소멸. 자, 소멸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니까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빨리빨리 숙지해 놓으라고. 보설, 이변, 처소. 우리 민법에서 득실, 변경 하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뭐예요?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빨리 풀려면 완전히 이렇게 돼야 돼요. 봐봐요. 자, 읽어봐요. 도보존이란다.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요거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 단어를 봤을 때 이전은 제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권리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툭 치면 검전, 가처분을 툭 치면 검전, 이해의 권리, 소멸. 그래서 우리가 요 등기법의 얘네들이 중심키야, 중심키예요. 봐봐요, 이제. 자, 이런 걸 알면 이제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봐봐요. A가 B한테 때 1억에 최초로 설정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얘가 권리자죠.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 자, B가 C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었죠. 그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무슨 등기가 돼? 이전 등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얘가 바뀌었다. 뭐가 될까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자,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고.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전세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B가 C로 바뀌면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A가 B로 최초로 설정해주면 뭐예요? 그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을 빼봤어. 그럼 무슨 등기 해줘야 돼? 그때는 전세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죠. 전세권 말소 등기.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설정과 말소일 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얘가 최초로 해주면 전세권 설정 등기요. 주체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요. 얘가 1억이 바뀌면 무슨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야. 그럼 자기가 이제 책을 읽으면 전세권 이전. 이거는 B에서 C로 바뀌었구나.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 최초로 설정한 거구나. 전세금이 바뀌었다. 무슨 등기? 전세금 변경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중심키야.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그럼 보전은 매년 출제돼. 모든 등기의 스파트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처분 제한이거든. 함부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앞으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6단계 딱 색칠을 해놔야 돼. 이건 집에 가서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볼 수 있도록.
자, 7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가등기. 가등기는 별표 5개 해놓으세요. 그러면 가등기는 이번 달 것에는 요 정도만 해놓으세요.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되거든. 바로 순위 버전이라고 써놔요. 자, 가등기 옆에다 순위 버전. 가등기를 이렇게 가등기를 가지고 뭐예요? 순위 버전. 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를 버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B하고 A하고 계약금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요 B가 징그럽게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계약금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럼 B가 여기 매도인은 믿을 수 없으니까 야, 가등기 좀 해다오. 가등기. 이게 바로 가등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매도인이 믿을 수 없을 때, 사기꾼일 때. 그러면 잔금 치를 때까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야, 그러면 A야. 내가 지금 늘 믿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잔금 치를 때까지 미리 순위 확보를 해놔라. 무슨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그럼 또 하나 잡을 거는 작년에 너무 놀란 나머지 가슴이 갑자기 놀랐어요. 가등기는 어디로 하러 가느냐? 여기에다 써놔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갑니다. 위에다 써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 누가 등기소로 가느냐? 당사자가 등기소로 가요. 그래서 당사자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거기 가등기 옆에 쭉 가면 방주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참고 표시해놓고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들어놓죠.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법원으로 가. 그래서 법원으로 가면 뭡니까? 법원은 강공서예요. 강공서.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적탁 등기야. 가처분을 해달라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한이 가까이 메트로 가까이 2호로 가. 우리한테 오지 말고 일단 법원으로 가세요. 법원이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등기야? 적탁 등기라는. 그래서 어제 너무 작년에 놀란 나머지 가등기 어디에서 해요?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소로 갑니다. 누가 등기소로 가요? 당사자. 그러면 가등기는 원칙이 뭐예요? 공동신청이야.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 법원은 뭐예요?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야. 근데 만약에 이 신청이 붙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청이 안 붙으면 법원은 뭐예요? 강공서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때는 뭐예요? 등기관이 가처분은 저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법원으로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해야 한다면 몇 호로 가느냐?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러니까 다시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그러면 등기소로 갑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만 할 수 있어. 순위 버전.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앞으로 이제 국어 실력이 발휘돼야 돼.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게 이제 최고의 난이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실력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실력이야. 자, 그럼 봐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읽어봐요. 무슨 등기야? 가등기. A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지. 그러니까 여기 기한하고 대한이 이제 나중에 한 끗 차이에 이게 엄청난 이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국어 실력이 모든 게 국어. 요즘 애들이 왜 수학을 못해요? 국어 실력이 없어서. 요즘 수학은 스토링입니다. 스텔링. 뭐예요? 국어를 알아야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 발음 좀 안 되는데 스토링 수학이라고 그래. 발음이 좀 그렇네요. 하여튼 국어 실력이 있어야 수학을 잘한다고. 기본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 자, 그럼 수학은 봐봐요. 자,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 맞습니다. 수학 암기 과목이에요. 제가 정석 몇 번 풀었냐고 한번 물어봐요. 과거에. 정석을 1000번을 넘게 풀었어.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수학 학원에 가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 법정 볼 때 저는 수학 정석 보고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그러면 뭐 우리 자녀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한다. 그게 아니야. 우리 아이는 게을러서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거야. 법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법도 암기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숙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봐봐요. 그러면 가위가 오늘 요 정도는 머릿속에 박아야 돼.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번호.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누가 등기소로 가? 당사자. 그러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이라는 거야. 신청.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관공서 그러면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야. 가처분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호로 가까요.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어떤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선생님 저는 안 헤어져요. 세상에 안 헤어지는 게 없어.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4번에 가볼까요? 4번에 권리 변동과 이번에는 관계없는 행간편차나요. 관계없는 등산에 관계없는.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거기 가로 열고 가로 1번에 표제부라고 써요. 표제부. 자,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있어요. 자, 1번 한번 불러봐 줄래요? 1번은 뭐예요? 부동산의 변경 등기. 자, 2번은 뭐예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 참 더럽게 어렵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의자 빼버립니다. 의자 빼버리고 이렇게 묶어요.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거네. 자, 요 의자를 빼버리고 그러면 합쳐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표시가 포인트야. 요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표시. 표시는 여기에다 동일성이라고 써요. 옆에 생각하지 말고 동일성. 동일성의 변동이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이때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이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시라는 걸 쳤다. 동일성. 그러면 전 쓰기 싫어요. 그러면 가로 안에 거기 동일성에다 형광펜 딱 쳐면 되네. 앞으로 기본서를 자꾸 정리정돈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거는 뭐에 대한 변경이다?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뭐에 대한 변경?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동일성. 자,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냐?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작년에도 한 지문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요게 7이네요. 나눴어요. 뭘까요? 이게 등기법에서는 분필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요거는 7-1이 되죠. 요거는 일부의 전부에 일부가 떨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겼네. 요거는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는 거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요거는 등기부가 뭐예요? 읽어봐요. 개설이 돼야 되겠죠. 그럼 분필 등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와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부동산 자체. 자체를 키워드로 잡아서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부동산 자체. 자, 그러면 지금 강사들이 요 1번하고 2번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공시법 선생 중에.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란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는 거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 읽어봐요. 뭐에 대한 변경이다?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러면 읽어봐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가리는 거고요. 이제 개념 정리가 된 거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고제 뭐예요? 고제 만난 게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다경이었어. 아까 이다경. 이다경이가 누구냐? 아까 64세 지공이 아직 덜 된 사람. 그래서 저희 세타를 짜준 사람이 이다경이야. 다경. 자,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명함에. 개명했어요. 이시은으로 아까 한 거야. 이시은. 읽어봐요. 개명. 이게 개명 등기.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다경이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가로 2번에 가볼까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가로 열고 거기에다 개명이라고 써요. 개명. 대표적인 얘기가 개명 등기라고 쓰고. 자, 잘라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7이면 요거는 7-1이야.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야. 요거는
언제나입니다.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익 걸리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언제나 부기등기야. 자, 그러면 이당형하고 이시연이는 같게 달라요? 같죠? 같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네. 같은 사람이니까 단독 신청이고 옆에다 쭉쭉 잡아서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가 되네. 중성적인 등기. 중성적인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다경, 이시연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수강생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름이 이옥녀도 있었어요. 이옥녀. 자, 13년 전에네요. 이옥녀 제가 옥녀야 그래서 그래 나는 네가 옥녀면 나는 평강세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막 선생들한테 막 장난치거든. 그래서 이옥녀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 한번 보자. 이옥녀야. 이옥녀 맞아요. 선생님 66년생 저보다 2살입니다. 근데 지금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꿨어요? 이다혜로 바꿨습니다. 많은 혜택을 준다 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개명이죠. 보면 봐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거잖아. 개명.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중성적인 등기다. 권리관계 다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서류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오늘 개념 좀 잡아두라고. 뭐라고? 개명이죠. 개명. 우리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뭐 피칠갑이 있네. 피칠갑. 하여튼 이런 희한한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피천덕으로 개명. 이제 피천덕으로 개명해도 돼. 피천덕 씨는 돌아가셨거든. 영문학자면 수필가면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올해 돌아가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박윤직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법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면 돼. 박윤직 교수님이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법조문 하나하나에 논문이 다 있는 사람이야. 서울대 법대 교수거든. 박윤직 교수가 있어요. 자, 이분 때문에 또 지겨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 민법 교수가 있어. 이영준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을 이게 논문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요. 자규보. 지금은 통설화되어 있지만 자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근데 이영준 변호사가 원래 서강대 민법 교수로 가려고 그러는데 서강대에서 잘라서요. 안 된다 그래서 연세. 그때 지금 많이 서강대에서 후회하고 계셔요. 아, 이분을 모셔올 걸. 그래서 그때는 후회를 많이 하셨죠. 이게 나중에 배울 일이 민법에서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지금 합격자가 그래요. 민법 시간에 이제 우리 민법 한번 선생님 지금 자규보는 생각나는데 자가 생각이 안 난대. 자가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물건의 소멸 그러면 멸포, 서공, 헌물 이렇게 나와야 돼. 절차법상 권리변동 읽어봐요. 도설, 이변, 처서.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 2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우리 개념 잡아놓고요. 자, 가로 3번은 이제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표시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좀 하기가 일른데 그래도 우리 프린트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 봐봐요. 자, 설명은 일단 하고 갈게요.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집합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헐고. 자, 근데 여기 몇 층짜리예요? 5층짜리네요. 아직 집합건물로 등기가 안 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집합건물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구조상 독립성이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여기 다가구는 집합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가구는 집합건물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고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거고 다세대가 여기에 집합건물이야. 그러면 다가구에 임차권을 형성해 들어가요. 그러면 집원만 일치하면 돼. 다세대는 뭐까지 일치해야 돼? 동호수가 일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여기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봐봐요. 여기 철이.
여기는 뭐예요? 기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 모범석 교수님이 살고요. 여기는 누가 살아요? 이혁 교수가 살아요. 여기는 재욱이가 살고 여기는 제가 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범석 교수님이 집합 걸어놔요. 왜 집합 그래요? 야 우리 집합 건물로 등기해서 독자적으로 파랍시키자. 그래서 일요일날 만장회의로 회의를 통과해서 요건은 갖췄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봐봐요. 등기법 선생님 손 들어봐라. 제가 손 들어서 그럼 구선생님 가면 되겠네. 그러면 제가 이제 등기소에 가면 요거 제 거는 다 개설이 돼요. 요거는 개설이 돼요. 나머지 9사람은 요것만 개설이 돼.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니까 요 두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해줄 수 있어요. 각구는 따로 딱 각각의 사람들이 해줘야 돼. 각구는 무슨 등기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니까.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았네요. 자,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다 행간편 닦아놔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동시 신청 줄쳐놓고 동시 밑에다 거기 밑에다 대위라고 써놔요. 대위, 동시 대위. 그 다음에 싸잡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 신청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구분 건물. 그러니까 나머지 구분 건물 권리에 관해서는 뭐예요? 딴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그러니까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X가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그거는 한번 덜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잡을 거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잡을 거는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요거 정도는 우리가 잡아놔야 돼.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전.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권리의 내용의 변동이죠. 처분의 제한은 자, 계약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소멸.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번 달고서는 거기까지만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 심화학습이 있는데 그거는 자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습 삼으면 되고요. 따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173페이지 심화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별표 5개 넣으세요. 이거는 지금 못해요. 한 3, 4월 달에 정도 근데 거기가 별표 5개 놓고 여기가 4문제 출제돼. 4문제. 요 박스에서만 4문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등기법 12문제 중에 4문제라면 뭐예요?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건 지금 하면 머리가 깨져. 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4절 뭐가 나오죠? 등기 유효 요건. 자,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등기 유효 요건 그 옆에다 좀 쓰고 들어가자고요. 바꾸는 바로 옆에다 이렇게 써요. 자, 등기 유효 요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다 써서 이렇게 써놔봐요. 자, 이게 등기 유효권 옆에다가 딱 해서 요거는 뭐 하나 된 것은 이제 방제에다가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유형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자, 등기 유효권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 유효권. 자, 이렇게 이제 틀을 이제 볼펜으로 딱 검은 볼펜으로 딱 해가 사이사이에다 이제 또 살을 메꾸자고요.
자, 등기 휴거는 그러면 이제 썼으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별표가 5개예요. 자, 등기 휴거는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5점짜리가 출제되고요. 근데 요 형식이라는 것은 요 밑에다 줄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절차라는 뜻이야. 실체라는 것은 위에다가 내용이라고 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가 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뭘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 각하사유가 되네. 각하라는 것은 아까 거부라고 그랬죠. 거부. 아까 몇 개를 열거하고 있죠? 11개. 그렇죠. 11개.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써요. 1호. 다시 한번 써봐요. 1호. 가날 위반이 되네. 가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1호와 2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보는 거야.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언제나. 자, 가중식을 본다면 2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호는 요거 중요한 거죠. 2호가 별표 5개가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완화라는 것은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네.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고요. 여기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이제 이게 탄생하게 돼. 이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라는 거야. 단속 규정. 여기까지가 이제 살을 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루틴을 먼저 마련해 놓고 가요. 등기 휴거는 형식적 휴거권과 실체적 휴거권이 있다. 합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각하, 거부죠. 그러면 이제 1호와 2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 판례에서 이제 완화해 주는 게 있어. 원래는 여기 입에되고 입에되지 않고 입에되고 입에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나. 우리 판례가 완화해 주는 게 4개가 있어. 여기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돼요. 근데 중간 생략 등 여기 중에서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 생략 등기.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28회 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죠. 나머지는 이제 1개 지문, 2개 지문 이 정도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28회 때 중간 생략 등기가 출제됐고 민법의 사례 문제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 사례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지문도 하나. 그러면 작년에 한 지문 출제됐고 민법도 1개 지문이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루틴을 마련하고 이제 책으로 쏙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네모 2번을 가봐요. 2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줄쳐놔봐요. 절차 동그라미. 그러면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 찾았죠. 형식. 절차적 유효권은 형식적 유효권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기 목차 있잖아요. 2번. 네모 2번. 파란 걸로. 자, 그러면 뒷장으로 쭉 한번 넘겨보시죠. 나머지는 일단 내도요. 자, 176페이지 3번을 가봐요. 3번. 3번에 거기 실체에다 줄쳐놓고 그 밑에다 내용이라고 써놔요. 내용이라는. 우리 법학에서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야. 내용. 그래서 이제 177페이지로 가서 4번에 거기를 별표 3개를 따로 출처놓으세요. 권리변동 가정 내향이 태양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것. 거기에 가로 열고 판례라고 써놔요. 이게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다. 자, 가로 1번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찾았어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 그 옆에다 쓰라니까 여백도 없다고 뭐 AC 그러더라고. 그럼 176페이지 하단부로 와봐요. 자, 하단부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중간 생략 등기 오늘 쫑쳐버려야 돼. 그러면 올해 또 내년에 또 민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등기법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 자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를 이렇게 써놓고 중간 생략 등기는 2개를 이렇게 나눠봐요. 자꾸 중간 생략 등기가 왜 헷갈리느냐 그랬더니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등기가 이미 끝난 상황인지 등기를 청구한 상황인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등기가, 좀 여기 봐요. 등기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럼 유효야, 유효. 걸리지만 않으면 돼. 단 걸렸다. 처벌 가능입니다. 이미 등기가 끝나버리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근데 이제 등기를 청구한 상황인 경우는 이렇게 잡아서 원칙은 무효야. 원칙은 무효. 왜 무효입니까? 그랬더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검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사법상 합의야. 사법상 합의. 자, 사법상 합의. 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이 합의가 뭐냐? 이 합의가 뭘까요?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실체관계예요. 이게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사법상 합의에다 줄쳐놓고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이게 단속 규정이 되는 거야. 단속 규정. 자, 근데 이제 사법상 합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가 처리 문제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A하고 B에서 C 요 관계를 한번 잡고 A에서 B에서 이렇게 한번 하살표를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합의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합의가 있었고 B가 C에서 넘어가는 합의가 있었어. 그러면 C는 뭐예요? A 보고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직접 청구네요. 자, 여기는 합의가 있었고 합의가 단절되면 이때는 B하고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B 걸 대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의 청구입니다.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대의 청구. 올해 민법에서 이 부분이 나왔죠. 한계 지문으로서. 그래서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자, 근데 A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나머지는 단속 규정으로 봐주겠다. 그런데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뭐예요? 이때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 절대 무효가 돼. 이때는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거든. 오히려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한다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합의가 없든 절대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넘어야 할 산이야. 자, 그러면 좀 내년에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요. 등기법에서 출제되는데 이 사이즈를 우리가 루틴을 마련해야 돼. 세상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없는 법이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 틀을 우리가 숙지해 놓으면 돼요. 여기에다 이제 갑을 병정만 들어가면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사례 문제.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셔서 아까 생각을 해요. 중간 생략 등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럼 정리정돈을 하라고. 등기가 이미 된 경우 등기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란다.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적으로 사법상 합의, 무슨 관계? 실체관계. 단속 규정으로서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처리 방제,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고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거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캐치해보죠. 오른쪽 디귿을 가봐요. 오른쪽에 디귿. 자, 동그라미 이번에 디귿에 가서 다만 여기에다 줄쳐놔라. 다만. 그럼 앞으로 이제 다만은 뭐예요? 에이 이 소리야. 발음이 좀 안 오는 게 네. 에이 그러면 요거는 빨간 걸로 딱 쳐서 이제 에오 들어가야 돼요.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색깔을 좀 입혀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야.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어.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나 처벌은 가능하고, 우리 효력 규정은 사법상 합의도 무효. 그러면 뭐다? 처벌도 무효.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게 효력 규정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안 써도 되니까 다음 달에는 뭐예요? 이제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오늘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자고요. 봐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떴다. 뭐부터 확인하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읽어봐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요 정도만 요번 달 것에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한번 봐봐요. 뭐가 빠진 거예요? 중간이 빠진 거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아서 원래는 A에서 B로 등기되고 B에서 C로 등기돼야 되는데 C가 다이렉트로 등기해 주는 거 이게 뭐야? 중간이 빠졌죠. 이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야. 그러면 등기법에는 규정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아까 186조에 태어난다면 등기를 반드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어디에다 규정하느냐? 특별조치법에다 규정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란 최초 양도인이 어디 최종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해주는 것. 이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봐봐요. 설명을 들어요 이제는. 자, A가 집이 있어요. A가 집이 있어. A가 집이 있어요. 근데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근데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전매를 했어. B가 팔고 C가. 그럼 이 사람이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전 등기가 이미 끝나버렸거든. 근데 앞에가 모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읽어봐요.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모두 생략 등기 전제 요건은 미등기 부동산 거기에다 행간편 끊으라고. 미등기 부동산 거기가 전제 요건이에요. 거기 가로 2번에 있죠. 모두 생략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최초의 소유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양신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무슨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면 전제 요건은 어디에다 줄쳐놔야 돼? 미등기 부동산 거기가 키워드라는 거 잡아줘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A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B가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이제 한번 봅시다. 제일 이제 불행한 게 뭐 학원에서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공부해서 합격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딸. 또 아버지하고 뭐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 합격했고요. 합격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와서 원정을 해가지고 아들을 창원에서 저한테 보내서 합격을 했고 거기 전화가 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학원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요. 근데 아버지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아들은 뭐예요? 썩은 동태 눈이에요. 미쳐버려.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아버님. 이번에 뭐 세금만 맞아도 뭐예요? 6억을 맞았다고 그러는가 보니까 집이 수업체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범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이번에 뭐 아들한테 정여를 집 한 채를 줬어요. 그 세금만 해도 또 1200 맞았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뭐 아들은 맨날 수업 시간에 뭐만 해요? 스마트폰만 치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 똑같는데 그래 아버지가 그냥 돈 번 게 아니더라고. 수업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와서 이제 들어요. 그럼 봐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아생전 요 집을 뭐 해줘요? 읽어봐요. 정여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근데 아버지가 좀 똑똑하신 거라면 자, 정여를 해주지 않고 짜고 해야죠. 짜고 해야죠. 근데 아들이 26살짜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집 한 채를 정의해주면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뭐가요? 자금 출처 내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세무서에서 날라왔어요. 출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여로 봐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주도 뭐예요? 세금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정여를 해줄 거면 매매를 할 거면 미리 한번 생각하고 자금 출처 내역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아들이 살아생전 주고 싶어 아버지가 정여를 했죠. 사실 짜고 줘서 등기원인이죠. 실제는 등기원인이 뭘까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 감췄어. 그러니까 무슨 행위? 언이행위가 돼. 어차피 등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어. 아버지만 걸리면 뭐예요? 정여세만 추징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언이행위도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 가로 3번을 가보죠.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에 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요걸 하나 써놔요. 이게 무슨 행위? 가로 열고 언이행위.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정여를 매매로 줄 한번 쳐놓으라고. 얘를 정여를 매매로. 그래야 이게 정여를 매매로 무슨 행위죠? 이게 언이행위야. 이거는 나중에 아주 중요 포인트가 돼요. 우리 108조 통정회의 표시에서 통정과 은익이 만났을 때 이때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니까 이 언이행위라는 의미는 알아줘야 돼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178페이지 가로 4번에 뭐가 나오죠? 무효등기 이용. 그러면 그 옆에다 다시 한번 써요. 다시 한번 자기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방제에다.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 한번 써봐요. 무효등기 유용. 자,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다시 한번 써서 자기가 그 밑에 1 이렇게 써놔요.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요. 두 개를 써서 자기가 써가면서 한번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내용 생각하지 말고 무효등기 유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해하면 돼.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일까요? 이게 멸실 등기죠. 근데 전부 불탔어요. 근데 그 옆에다 빨간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흰 집하고 빨간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요거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빨간집 표제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는 이용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오라고 써놓고 이번 달 것에는 제3자가 없는 한 이렇게 써놔요. 제3자가 없는 한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놓고요. 그 옆에다 이제 밑에다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요거는 참고용이야. 밑에다가 쭉. 자, 한번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무효행위를 그러면 한번 써먹지가 아까우니까 재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생. 요거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일부 무효의 법리. 자, 무행의 주인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법 이렇게 조문 표시해서 137조 조문. 이거는 민법 138조 조문. 이거는 민법 139조 조문. 이거는 이제 28회 출제되고 이거는 22회 올해 출제가 됐네요. 자, 한번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영원한 무효죠. 그 무행의 주인은 소고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때로부터 효과가 나타나죠. 소고표가 없다라는 거. 올해 2.5점짜리고. 그럼 선생님, 무행의 주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무효등기 유형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가등기하고 연결돼서 사례 문제로 출제되거든. 그러면 무효등기 유형도 결론적으로 봐봐요. 무효등기 유형도 소고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고표 X라고 써요. 무효등기 유형도 소고표가 없다라는 거야. 무행의 주인도 소고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오늘 이번 달에는 기동량 해놓으라고. 한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 무행의를 다시 한번 써먹어보자. 재생. 읽어봐요. 일부 무효의 법리. 무행의 전환. 무행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행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러면 무행의 주인과 무효등기 유형은 둘 다 공통점은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무효등기 유형. 그 다음에 우리 등기 민법에서는 무행의 재생이라고 배우거든. 그럼 한번 기동량에 읽어봐요. 일부 무효의 법리. 요거는 등기법에 써먹어야 됩니다. 읽어봐요. 무행의 전환, 무행의 주인 한번 써먹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밑에다 참고용으로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자, 봐봐요. 등기유효권.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머릿속에 완전히 하도록. 아, 등기유효권은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이 있다. 각하, 합치돼야 돼. 각하는 만약에 합치되자면 각하 사유, 즉 구부 처분으로서 1호 간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완화시키는 게 바로 중간 생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은닉행위, 무효등기, 이용. 중간 생략등기는 그러면 이미 등기가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나눠요. 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유효. 등기를 청구하고는 원칙은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는 유효. 그러면 합의가 있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등기는 효력 규정으로서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모두 생략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 요건으로 해서 이미 등기가 끝나버리면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 정여를 매매로 하는 것, 대표적인 은닉행위, 무효등기 이용. 표제부는 불인정, 우리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이 돼요.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여기에 참고용으로서 무행의 재성은 일부 무효의 범위와 무행의 전환, 무행의 주인. 이 정도는 머릿속에 요번 달에 쫙 윤곽을 잡아둬야 돼.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해줘야 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줘야 돼. 세상은 뭐냐 그냥 공짜로. 이건 제가 해온 거지 본인이 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하고요. 좀 쉬었다가 제5절 등기 효력 여기 나가보죠.